최근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핵위협을 하며 막장의 길을 걷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세상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오늘의 인물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풀네임 블라디미르 블라디로비치 푸틴은 1952년 10월 소련 레닌그라드 연방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련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던 푸틴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싸우다가 한쪽 팔이 날아갔고, 공장 노동자였던 푸틴의 어머니는 친정집 가족들 대부분이 전쟁통 속에서 사망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푸틴의 두 형들마저 푸틴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두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레닌그라드 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나치의 공격으로 80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던 곳이었고, 푸틴이 살던 허름한 아파트 계단에는 쥐들이 항상 정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환경에서 자라온 푸틴은 어린 나이부터 허구한 날 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 소련 무술인 삼보를 배우기 시작했고, 코치들에게 참교육을 받으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방향을 틀어 유도를 하게 되었는데, 레닌그라드 유도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는 등 엄청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푸틴은 유도 교본만 2권이나 써냈고 국제유도연맹 공인 8단을 공유하고 있는 유단자이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올 초에 국제유도연맹에서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첩보 영화와 책을 즐겨보던 푸틴은 러시아 버전 제임스 본드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KGB 첩보 요원이 되기 위해 대학까지 갔다 온 후 곧장 KGB의 입사에 꿈을 이루게 되죠. KGB에 들어간 푸틴은 KGB 기본 업무 교육과 첩보 훈련을 받게 됩니다. 푸틴의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 요상한 걸음걸이는 시기봉진 당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총을 꺼내 쏠 수 있는 KGB 첩보 스킬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후 푸틴은 동독 드레스덴으로 파견 근무를 갑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자질구레한 일들만 맡게 되는데요. 잘 알려진 예로 미국 부사관에게 몰래 800 동독마르크의 뇌물을 주고 미국 육군 교범을 밀수한 것이 푸틴이 동독에서 진행했던 그나마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만 지속되다 보니 푸틴은 요원직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크게 현타가 옵니다. 이 시기에 푸틴은 매일같이 하던 운동도 멈추고 매일 술만 마시다가 몸무게가 10kg나 쪘다고 합니다. 이렇게 푸틴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심지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면서 그나마 푸틴이 해왔던 일들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죠. 푸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초위기 상황에도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딱딱한 공산주의식 명령 계통에 진절머리가 났고, 자본주의였던 서독의 빠른 경제발전과 산업 모델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푸틴이 귀국한 뒤 푸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소브차크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푸틴은 업무 중 부패 스캔들이 터져 해고까지 권고받았지만, 소브차크 시장이 푸틴을 아주 좋아하였기에 잘리지 않고 오히려 부시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부시장이 된 이후에도 푸틴은 여러 비리 의혹들을 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함께 푸틴에게도 불행한 일들이 터졌는데요. 일단 푸틴의 와이프가 신호위반차에 들이박혀 중상을 입었고, 새로 산 집에는 큰 불이 났으며 새 시장이 임명된 뒤 바로 시청에서 내쫓기다시피 나옵니다.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린 푸틴은 소브차크와 KGB 선배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로 가서 보리스 옐친의 선거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보리스 옐친의 재선이 무사히 성공하며 똥꼬를 열심히 앓던 푸틴은 옐친의 이쁨을 잔뜩 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작 3년 만에 푸틴은 옐친에게 사실상 후계자의 느낌으로 러시아 총리직까지 하사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바로 4개월 뒤 옐친이 건강 문제로 사퇴하며 푸틴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가 2000년 3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된 푸틴은 그동안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경제발전 모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러시아 개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푸틴은 유럽,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에 소극적이었던 소련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친분을 쌓아 우호관계를 만들어놨고, 마침 당시에 가격이 급등하던 가스와 석유를 팔아 국가재정을 마련해 러시아의 경제, 행정체제를 뜯어고치고 인프라를 완전히 재건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러시아는 8년 만에 GDP는 무려 72%나 성장하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3배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인권 탄압, 언론 통제, 장기 집권에 의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악장이었던 러시아를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정도로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대부분은 푸틴을 무조건 지지하며 큰 불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이어나가며 최근 부분 동원령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전히 77%라는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푸틴의 과거를 들춰보면 불행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이런 불행하고 굴곡진 과거가 오히려 푸틴을 오기와 집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인생은 문제와 해결의 연속이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었던 문제를 삼보와 유도를 통해 해결하였고 KGB와 국가에 대한 실망감을 통해 정계 입문을 하여 러시아 대통령까지 되었으며 국가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뜯어고치며 무너진 국가체제를 다시 복구하였죠. 하지만 지금의 푸틴을 만들어온 그 오기와 집념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탄압, 언론 통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의 목숨을 갈아버렸죠. 그리고 반년이 넘게 전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슬슬 핵무기에까지 손을 대려고 합니다. 푸틴은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히틀러와 사이좋게 손잡고 최악의 전범으로 역사책에 남게 될까요? 오늘의 인물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